이번에는 한 주간 포털사이트 뉴스에서 가장 이슈가 되었던 뉴스들을 살펴보고 빅데이터 관점에서 분석해보는 빅데이터 시간입니다. 비프라이스 오브 더 미디어 빅데이터 연구소 소장 이경락 박사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50여일간 이어진 장마 때문에 전국 곳곳에서 피해가 큽니다. 네. 인명사고부터 재산 피해까지. 이번 주 네티즌들은 당연히 이 홍수에 대한 관심도 있었겠지만은 또 다른 것들은 어떤 것으로 관심을 가졌습니까? 네, 좀 긍정적인 뉴스가 많았으면 좋았을 텐데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일단 어휘적으로 보면 단연 이제 부동산 이슈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몇 주째 이제 어휘 빈도로 볼 때 상위 10개의 키워드 중에 절반가량 이제 부동산 관련 단어들인데요. 이 밖에는 그 주요 공적 행위자인 국회의원, 정부, 대통령, 청와대 같은 어휘들이 이제 10위권 안에 들어와 있긴 합니다. 근데 의외인 점이 이제 코로나인데 이제 오늘 뉴스가 나와서 좀 바뀌긴 하겠습니다만 48위로까지 아주 낮게 이제 코로나 이슈가 좀 많이 떨어져는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확진자 수가 또 다시 증가하는 걸 감안할 때 다음 주에도 급격하게 오를 것은 같고요. 어쨌든 이런 그 키워드들을 중심으로 이제 5가지 이슈를 선정해 봤는데 첫 번째가 이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여전히 차가운 여론이 지속되는 점, 그리고 두 번째가 손혜원 전 의원의 목포 투기 혐의에 대한 1심 유죄, 그리고 세 번째가 청와대 비서실 인사 및 후일담, 네 번째가 심각한 수해 피해 및 4대강 효용성 논란, 그리고 다섯 번째 검찰 인사의 후폭풍에 대한 것, 이렇게 선정해봤습니다. 예, 저희가 지난번에 손혜원 의원과 인터뷰를 했죠. 아마 방송 중에서는 유일하게 했던 것 같은데. 네. 네티즌들은 이 판결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네, 일단 이 판결에 대해서 네티즌들 아무래도 양분되어 있을 것 같다 생각됐습니다. 그래서 예. 네이버랑 다음을 좀 따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네이버에서는 조선일보와 세계일보 보도에 있었던 댓글들, 이제 빨리 올라왔던 속보에서 본 거였는데, 그 수집을 했는데 총 2,826개 정도 수집됐습니다. 네이버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손 전 의원에 대해서 매우 좀 비판적인 내용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댓글에 나온 어휘들 보면 목숨, 전 재산, 이제 그거 다 걸겠다라고 얘기했던 게 나와서 그 어휘가 가장 많이 나타났고 법정 구속이라는 어휘가 6번째로 많이 등장을 했습니다. 요 맥락에서 봤을 때 그 가장 또 공감을 많이 받은 댓글을 살펴봤는데 약 5,300개 남짓의 공감을 받은 댓글이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형량이 적다 이렇게 비판하고 왜 법정 구속하지 않았냐 이런 것을 지적하는 게 네이버에 가장 많은 공감을 받은 댓글이었고 예. 그 상위 이 20개 그러니까 공감을 많이 받은 댓글 수를 모두 봤더니 대부분이 그러니까 20개 모두가 손 전 의원에게 이제 비판적이고 구속이 안 된 것 이것을 문제 삼는 게 이제 네이버의 반응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포털 다음 같은 경우는 완전 이제 정반대입니다. 예, 이것도 참 매번 말씀드리지만 예. 어떻게 이렇게 다를까 싶을 정도로 이번에도 또 극단적이었는데 연합뉴스랑 2대1 속보에서 댓글이 이제 훨씬 또 이제 네이버보다 많은데 6,736개를 수집해서 봤습니다. 정반대의 결과들이었고요. 그 어휘적으로 봤을 때 가장 많이 나온 어휘가 판사였습니다. 판사. 예. 그 키워드가 많이 나왔고 사법부가 6번째로 많이 나왔는데 해당 내용들을 보게 되면 판사랑 사법부를 문제 삼는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공감 순을 봤을 때 가장 많은 4천여 개의 공감을 받은 댓글을 보면 직접 법을 뜯어 고친 주호영은 10년이 나올 거겠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야당 의원을 이제 해서 그 부동산 문제를 부각시키는 것들이 있고 상위 공감되어 있는 20개 중에서 18개 댓글이 유죄 판결을 내린 사법부를 이제 비판을 하고 그러니까 야당 국회의원의 문제 오히려 그런 부동산 이익, 수익 이런 것들을 비판하는 내용들이 대부분이 이제 다음의 모양새였습니다. 예. 이게 가면 갈수록 더 하는 것 같아요. 네이버와 다음에 정치적으로 갈리는 게. 네, 그것도 현상도 더 심화되고 있고 특히나 이렇게 누가 봐도 뚜렷하게 정파성이 뚜렷한 인물들이 등장을 할 때는 이게 더 갈립니다. 왜냐하면 좀 아무래도 좀 더 옹호해 주거나 혹은 더 비판해야겠다라는 좀 심리들이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예. 수해 상황도 심각한데 4대강 사업의 효용성 논란까지 다시 등장했습니다. 네. 이게 지금 등장해서 논란거리로 되는 게 맞냐 이런 생각이 네. 들긴 합니다만. 네. 근데 또 이제 대통령도 언급을 하셨으니까요. 근데 이런 홍수 피해가 막심한데 이게 피해 원인이 단순히 비가 많이 왔기 때문 아니다라는 이제 분석들이 이제 조금 언론에서 나오면서 이런 비판에 대한 옹호가 다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옹호하는 쪽에서는 오히려 4대강 사업이 아니었으면 더 큰 피해가 있었을 거다.
그리고 비판하는 쪽에서는 오히려 4대강 사업 때문에 피해가 더 있었던 지역들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이제 이명박 정부 시절에 22조 원이나 투입해서 이제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에 이제 대형보 16개나 이제 설치한 사업이긴 했는데 이번에 이제 이게 또 이슈가 됐었던 이유가 요때 5대강에 속해서 4대강에는 아닌 그 섬진강이 이 당시에 이제 4대강에서 이제 뭐 개발이 안 됐었는데 예. 요 부분 이쪽에서 굉장히 좀 이번에 수혜가 나면서 이 뭐 효용성 논란으로 좀 이어진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 논란이 좀 있습니다만 어쨌든 4대강 사업 관련해서는 박근혜 정권 감사원, 문재인 정권 감사원에서 홍수를 막아준 효과는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난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더 아마 논쟁이 치열하게 있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런 와중에 수혜를 조롱하는 네티즌들이 있어서 많은 국민들의 공분을 자아냈다. 국민청원에도 올라가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처벌해달라고. 네.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참 이게 계속 하도 많이 등장해서 진짜 말할 때마다 사실 스트레스 받는 부분들이 있는데 예. 일베라고 이제 너무 다들 알고 계시죠. 일간 베스트인데 일베라고 불리는 이 일부 커뮤니티에서 굉장히 끔찍한 조롱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호남 지역에 대한 조롱이 이제 집중적으로 나오는 사이트인데, 그러니까 수해난 지역을 이제 워터파크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나 납골당이 거기 침수된 게 있었는데 그 영상을 보고 이거 좀 말씀드리기 뭐한데 이게 그 뼈가 있으니까 예. 설렁탕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하는 글까지도 나오고 참 인간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그런 행태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사실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아까 뭐 표현의 자유도 얘기하셨지만 이건 너무 이제 심각한 수준으로 계속 되는데 그래서 너무 심각하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폐쇄를 해달라라는 이제 국민 청원까지도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런 사이트가 없어지지 않는 것에는 좀 그 다른 게 반론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베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굉장히 과격하고 이제 선동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일부 야당 의원들이 일베에서 주장하는 것을 가지고 국회에서 발언을 한다던가 예. 그걸 근거로 세워서 이제 정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들이 있는데 뭐 제가 뭐 어쨌든 저도 커뮤니케이션 연구자로서 생각을 봤을 때 뭐 사실 일베 사이트가 당장에 폐쇄된다고 해서 이런 현상이 없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또 다른 사이트를 만들어서 글로 가지 네. 않겠느냐 이 얘기를 네. 하고 있습니다만 네, 그렇죠. 그래도 그 예전에 소라넷이라는 또 성인 사이트 있었지 네네네. 않습니까? 그것도 사회적 문제가 많이 됐는데 네네네. 그거 폐쇄했잖아요. 네네, 폐쇄시켰고 그렇습니다. 또 다른 사이트가 생길 거라고 했지만 생기지 않았거든요. 네, 그렇게까지는 안 생겼고 그래서 저도 보기에 이게 법률적인 검토를 통해서 일베는 폐쇄할 수 있는 방향들을 빨리 모색하는 게 좋을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이게 뭐 풍선 효과처럼 다른 데로 뭐 빠져나가거나 이렇게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또 그 유사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다른 커뮤니티 게시판들도 있긴 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이 이 사이트가 가지고 있는 대표성 그리고 계속해서 그쪽으로 성향을 가진 네티즌들이 그 안에서는 또 계속 자기들끼리 부응하면서 이제 더 어떻게 보면 극단적화되는 경향들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걸 어떻게 법률적으로 어떻게 폐쇄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모색해 보는 게 예.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뭐 생명 경시 풍조를 조장하기도 하고 네. 인권에 대해서 조롱하는 것도 있었고 말이죠. 네. 실제로 범죄도 있었고요. 범죄도 네. 있었고 이러기 네. 때문에 그것도 뭐 모의하거나 또 선동하는 경우도 있었고 네. 계속해서 없애야 되지 않겠나 얘기는 나오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뭐 정부의 움직임은 좀 없는 것, 경찰의 움직임은 없는 것처럼 보이고요. 네. 네, 짧게 하나만 더 하죠. 검찰 인사 관련해서도 역시 논쟁이 이어지고 있죠? 네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상황에서도 좀 지켜볼 만한 것들은 그 핵심적인 인사들의 발언들이 그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계속 공유된다는 건데 예를 들어서 검찰 인사와 관련해서 문찬석 전 광주지검장 같은 경우에는 이걸 이제 검언유착 의혹을 사법 참사라고 비판을 하면서 추미애 장관을 굉장히 이제 비판을 한 내용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언론들로부터 친정권 인사들이나 추미애 검사들 이렇게 말을 듣는 거 이거 자체가 굉장히 부끄럽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반대로 이제 이런 물갈이를 이제 지지하는 발언도 있었습니다.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검찰이 지난 총선에서 집권 여당의 총선 패배를 예상하면서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위한 밑자락을 깔았다라고 이제 좀 굉장히 과격해 보이는 그런 주장을 했는데 이 두 주장들이 소셜 미디어에서 굉장히 많이 공유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한쪽 그런 정치적 입장을 주장하기 위해서 각각의 그런 글들이 많이 공유되면서 또 다시 또 양분되어서 나타나는 그런 양상들을 좀 보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죠. 지금까지 이경락 비플라이소프트 미디어 빅데이터 연구소 수장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